자, 이번 시간 2023년도 3월 18일 시행된 소방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관계 법규입니다. 법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한 난이도 한 중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중 정도로 보는데 근데 이제 출제된 내용들은 전체 6개 법에서 고루 이렇게 분포가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법에서는 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적게는 4문제, 하재조사에서 4문제 나오고, 많게는 9문제, 그 위험물에서 9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8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어졌고, 이게 우리가 6번벌이 되면서 첫 번째 해 문제입니다. 첫 해가 되다 보니까 다음 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또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건데, 거의 첫 번째 해에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러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내년에도 요 수준 정도로 갑니다. 지금 현재 기본법에서 6문제, 그다음에 시설에서 6문제, 그러면 하재 예방에서 8문제, 공사업법에서 7문제. 공사업법에서 의외로 조금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7문제. 그 다음에 위험물에서 9문제, 하재 조사에서 4문제. 이렇게가 전체적으로는 40문제가 이렇게 우리 경채에서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고, 법령 조문은 법이라든지 조금 전반적으로 두루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또 내용을 보면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잘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년 시험 보면은 기출 문제 보면 꼭 이 파트에서는 문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또 빠짐없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이제 거론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문제 이러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보여집니다. 2문제 정도는 거의 이렇게 틀리라고 내는 문제. 제가 아마 강의 때로 유차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까지 다 맞추려고 욕심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가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파트, 그런 파트에 있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상위 클래스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나머지는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2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됐죠. 그죠? 개정되면서 개정된 부분에서 또 상당히 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하재조사는 4문제는 전부 다 개정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하재 예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법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중요한 부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나왔지만은 또 개정된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자, 여러분 우리 시험지 있죠? 시험지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본법상 벌칙입니다. 벌금인데,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도 누차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기본법 분량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적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놓을 수 있는 게 한 2-3가지를 찍으라라고 하면은 벌칙 놓을 확률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에 대해서 놓을 확률이 많다고 그랬는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이게 우리 기본법에 있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대신에 이제 벌칙에서 나왔습니다. 벌칙이 나왔는데, 요 벌칙은 주는 문제죠. 그죠? 벌칙 중에서 상당히 쉬운 벌칙입니다. 우리가 벌칙이라면 5년 5천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 벌금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벌금 1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전도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하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출동한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한 사람, 출동을 방해한 거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상당히 주의를 해라고 그랬죠. 그죠? 지장을 주는 거하고는 지장을 주는 건 같으려죠. 근데 요거는 벌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5년 5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 개폐장치 사용 조작, 요것도 100만 원 벌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으려 하도록 하는 조치에 하지 않은 관계인 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관계인의 조치사항인데, 관계인의 조치사항도 어떻게 됩니까?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은 아마 없었을 거고, 만약에 틀렸다 이러면 나와가지고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문제다.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이번에 의외로 소방용수와 관련된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되었어요. 좀이 아니죠. 좀 많습니다. 4문제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장비 아니면 전용구역까지 한다면은 거의 한 5문제 정도가 전부 다 용수와 관련된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차량과 용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한쪽에서 요거는 집중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용수조사, 지리조사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요. 본부장선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지리조사, 용수조사를 5월 1에 한다 그랬어요. 그죠? 5월 1에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했고, 지리조사하면서 수리조사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로 할 수 있지만은 굳이 우리가 별도 할 필요는 없죠. 같이 이렇게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루어지고 지리조사를 할 때 제가 지리조사는 이렇게 외울 게 없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고저가 있고 고저 있고 건물 주위에 건물, 그다음에 차량이 지나가는 통행상, 그리고 폭 이러면 다 외웠다 했어요. 요런 걸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지리조사라 이렇게 했죠. 너무 날렸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건데, 거기 보시면은 인접한 도로의 폭, 그다음에 교통 상황, 그다음 요거 뭡니까? 고저, 주변 토지의 고저, 건물 개양, 여기 건물 있죠. 그죠? 자, 요런 것을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지리조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요것을 제외한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됐어요. 제외한다 이렇게 바로 틀려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방관이 되어 가지고 일선에 가면은 매월 본인이 배당이 되어 있어요. 배당이라면 좀 그런데 내가 관리해야 될 소화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하고 나서 그게 전부 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매달 며칠 날 조사하고 뭐 양호, 불량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또 불량하면은 불량 결과 보고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결과 보고 안 하고 양호 했다가 나중에 진짜 그 주변에 하진 않는데 소화전을 못 쓰는 상황이 됐다 이러면 골치가 아파지죠. 그럼 이제 감사하게서 내려옵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한다. 2년간 보관합니다. 그게 문제였고, 자, 3번입니다. 3번 이게 그냥 요 부분은 아마 거의 수험생들이 맨 마지막에 풀지 않았나? 아니면은 찍든지,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 답은 1번입니다. 구조정은 30마력이 아니고 톤으로 나옵니다. 30톤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다 되고, 배연차 170마력 이상, 구급차 90, 그다음에 소방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5에서 17인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자, 요거는 아마 상당수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웠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를 아예 많이 안 하신 분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냥 어째로 모르니까 그냥 뭐 딱 마음에 드는 숫자 찍었겠죠. 그죠? 자, 어쨌든 3번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요건 답은 1번입니다. 3번 구조정 같은 경우는 30마력 이상, 30톤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용구역 설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우리 시행령 별표에 있는 게 나왔습니다. 별표에 있는 게 나왔는데, 그게 제가 주의해라는 게 있었죠. 자, 30cm가 있고 50cm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삐끔이 꺼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 공간이 있죠. 띄워야 되는 거. 자, 요거 제가 주의를 해냈습니다. 요거 삐끔 치는 부분이 어떤 몇 센치? 요게 30이고 요 공간 띄우는 게 50이라 그랬어요. 그럼 요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한다? 황색으로 한다 이랬죠. 황색. 그죠? 황색으로 합니다. 황색으로 하고,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용구역 노면 표시 외곽선을 B급 무늬로 표시하되 B급 두께는 30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고 30cm로 하면 5cm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해당되는 게 3번 4번인데, 전용구역 노면 표시 도색은 황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백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상당히 좀 주의를 해라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5번에
시행규칙상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화용수 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제가 문제를 냈었죠. 문제를 냈습니다. 설마 요 문제가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제 풀 때 틀렸죠. 648, 그죠? 650이면 650이지, 그죠? 왜 648입니까?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짚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648mm 이상은 것으로 하고, 다만 성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화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맨홀 뚜껑 부근에는 자, 황색 반사로료 이렇게 있죠. 노란색입니다. 과거에는 황색이라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노란색이 황색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제가 주의를 했죠. 그 전용 자동차 전용 구역은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소화전에는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둘 다 황색이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바뀌고 한쪽에는 안 바뀌었죠. 바뀌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에는 노란색, 전용 구역에는 황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48 해가지고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1번. 그다음에 폭은 어떻게 했습니까? 폭은 15cm 이렇게 했죠. 15cm라 했습니다. 제가 이거 15cm로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자, 소화전 도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소화전이 있어. 그러면은 12cm 롤러붓을 삽니다. 12cm 롤러붓을 사가지고 딱 눌려가지고 하면 이게 거의 15cm 된다 했죠. 15cm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칠하는 방법까지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롤러를 하나 붓을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12cm 롤러를 사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노란색 페인트를 찍어서 딱 눌리가지고 딱 당기면은 거의 15cm가 돼요. 옆으로 좀 삐져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우리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648 노란색 15cm 했으니까 답은 1번. 이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가볍죠, 그죠? 가벼운 문제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전용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로 전용구역, 요것도 전용구역과 관련된 전용구역 방해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자, 방해하는 것도 제가 요 방해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우리 아파트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올라가는데 경사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차가 못 올라가게 주차를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놔두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용구역이 있어. 전용구역에는 자, 안에도 바깥으로 주위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 끝이라고 했어요. 그죠? 대신에 거기 보면은 자, 부설 주차장 구역 내에 저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주차 구역 내에 주차하는 행위는 관계없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옆에다가 흰색 차선을 이렇게 꺼놨어. 이런 거는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죠? 관계없다 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안에도 마찬가지고 바깥으로 마찬가지고 주위로 마찬가지고 진입하는 도로로 마찬가지고 방해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외웠어요. 그죠?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용구역 앞뒤 양측면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여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가로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가지고 우리는 다 해결된 거고, 대신에 요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 주차하는 거는 우리가 관여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가뿐하게 뭐 2번 크게 문제 없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러 가겠어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이제 하재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재 조사. 근데 이 7번 문제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도 수험생들한테 틀려라 이거는 맞춰라는 게 아니고 틀려라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많은 장비 중에서 여기에 있는 감식기 돼 있어요. 그렇죠? 감식기기 16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감식기기 16종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만 말씀드리고 갑니다. 1번입니다. 1번. 금속 현미기입니다. 금속 현미기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감정용 기기 21종 중에 하나예요. 감정용 기기. 그러니까 감식기가 있고 감정하는 기기가 있고, 우리가 감정이 있었죠. 그죠? 법에 정의할 때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감식 장비하고 감정 장비가 있는데, 금속 현미경 같은 경우는 감정용 장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감식 장비는 절연 저항계, 내시경 현미경,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 이런 건 전부 다 감식 기기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7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상당수가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운에 맡겨야 되는 이런 문제였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7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렇게 하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도 하재 조사와 관련된 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가벼운 문제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바로 치고 넘어갔을 거예요. 자,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우리가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다는 뭐예요? 나는 아침에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웠어. 그거는 반하는 게 아니죠.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우리가 하재라고는 하지는 않죠. 그죠? 자, 의도에 반하여 나는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게 지금 이제 주의로 확산이 돼 버렸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 의도하고 관계가 없이 확산이 돼가 하재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물리적 폭발 현상을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물리적인 것은 하재가 아니고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터지는 거죠. 그리고 하재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인 거는 우리가 압력 용기가 터진다든지 보일러가 압력이 타서 압력이 차가지고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터지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물리적 폭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물리적 폭발.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오답 중에서 상당히 잘 노는 게 물리적 폭발하고 화학적 폭발을 가지고 오답을 잘 만든다 그랬어요. 이거 보기 중에 잘 논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주는 문제니까 어쨌든 난이도 학급 문제니까 바로 1번에 답이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 폭발 현상이라 했는데 다 바로 틀렸죠. 그죠? 화학적 폭발 현상이 됩니다. 고해에서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할 필요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고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전부 다 내하고 관계가 없죠.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이때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의도 우리가 사제 정의를 그렇죠.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우리가 방해를 한다는 이런 건 이제 고의죠. 그러니까 과실, 이제 실수, 부주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원 문제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9번 볼게요. 9번. 8번 해야 되네. 8번 방금 했고 9번에 하재조사와 관련 법률상 벌칙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벌칙 기본법 벌칙 보고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동영하면서 요게 보면은 벌칙이 하재조사에 벌칙이 있는데 벌칙이 많이 없었죠. 그죠? 300만 원 벌금하고 200만 원 과태료 2개밖에 없었어. 그리고 개수로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가 하재 현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자, 예를 들어 이런 걸 치는 거죠. 통제구역을 설치하는데 그게 물건을 무단으로 방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뭡니까? 비밀을 누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 통제구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출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나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거짓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과태료 사항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봤고 동영 모의에서도 풀어봤고 또 제가 한번 여러분을 꼭 한번 외우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보면은 소방관서장을 하재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을 명하거나 하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하재조사를 하거나 관계인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한 사람한테는 자, 얼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찬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외우라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걸로 생각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하재조사에 관한 법률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하재조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증거물의 수집 보존에 관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해야 되고 하재조사관도 그 범죄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증거물에 대해서 또 확인도 할 수 있죠. 소방관서장은 하재조사 결과 공포 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수사기관장과
공포 유발에 관해서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제 공포를 함으로써 어떤 정보가 나빠져 나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소방만 관계되어 있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소방뿐만 아니고 경찰과 어떤 관계가 있는 업무라고 하면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됐습니다.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고, 그럼 하재 조사를 하는 하재 조사관은 관계인이 정당 업무를 방해하거나 하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했죠. 벌금. 자, 청장 본부장 서장이 화재의 원인, 피해 사항, 대응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감정, 실험을 하는 행위는 화재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화재 조사하면은 이렇게 크게 원인 조사하고 피해 조사 하고 원인 조사에서 5개 항목 있고 피해 조사에서 두 개 항목 있고 이게 또 보면은 뭐 3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렇게밖에 안 나눠졌어요. 크게는 피해 조사, 원인 조사 요거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원인에 대한 거 있습니다. 원인, 피해에 대한 거 있습니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요거 주의하라고 했죠, 제가. 대응 활동, 소방관들이 어떻게 활동했느냐에 대한 대응 활동에 대한 조사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여러분이 신경 써가지고 봐줘야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설치 작동 여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화재 발생 건축물에 대한 정보죠.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 그 다음에 뭐 화재 유형별 위험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재 조사하면 요거만 했는데 그 뒤에 더 많은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화재 발생 건축물에 대한 정보, 그 건축물 정보가 구조물이 어떠냐, 그다음 화재 발생 유형 어떠냐, 화재 발생 위험성 등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기에서는 뭡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바로 틀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0번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11번입니다. 소방시설 공사법상 소방기술 경력 인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력 인정 같은 경우는 잘 안 보는 파트입니다. 잘 안 보는 파트인데 조금 허점을 찔렸죠. 허점을 찔렸는데 그런대로 이 부분은 답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은. 제가 그랬죠. 일단은 우리가 기술, 자격 인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험 이런 건 전부 누가 안 됐습니까? 소방청장이 안 됐어요. 중앙에서 안 됐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컨트롤해서 가지고 가야 된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교육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전부 누가 했습니까? 청장이 했죠. 자, 그거만 안다면은 사실 11번 문제는 바로 틀립니다. 이거 답이 보입니다. 본부장 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소방기술 향상을 위해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기술자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죠? 인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부장 서장은 기술과 관련된 학력,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자, 소방기술 인력 자격 수첩, 경력 수첩을 발급합니다. 되는데 전부 다 본부장 서장인데 제가 방금 그랬죠. 자격증을 지급하고 이건 전국적인 단위의 기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청장입니다. 청장이 기술자를 인정할 수 있고 청장이 수첩과 경력 수첩을 발급할 수 있고 전부 다 청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본부장 서장이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틀렸다. 자, 본부장 서장이 자격증을 주는 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소방기술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 인정 범위와 자격 수첩, 경력 수첩, 발급 절차. 자,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절차를 물어보니까 이거는 누구다? 행정안전부령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대통령령이다 하면 안 되죠, 그죠? 행정안전부령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령은 법에는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걸 우리가 거의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방만 관계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순수한 절차적인 문제 어떤 대통령령에서 뭐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것을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옮길 때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행정안전부령으로. 그래서 여기에 수첩 발급 이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답은 찾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령이다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소방청장은 수첩 경력수첩을 발급한 사람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수첩 경력수첩을 발급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술자가 6개월에서 2년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거짓 부정한 방법, 그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 자, 컨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다른 부정한 방법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요 자격증을 어떻게 한다? 빌려주는 경우, 경력 수첩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경력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그 사람은 경력이 예를 들어 10년 이상 경력이 돼야 돼. 그런데 10년 이상 경력이 나는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니까 그 수첩을 빌려와 가지고 만약 한 달이면 빌려준 사람도 문제고 빌린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2년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속한다. 그죠?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맞는 이건데죠. 11번에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돼 있어. 12번. 이것도 우리가 참 감리 공사법에서 감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많이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감리업자는 감리를 마쳤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관계인하고 특정소방의 관계인하고 그 다음에 도구업인 내한테 일을 준 사람 그리고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왜 건축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야기했죠. 그죠? 건축사 같은 경우는 자, 전체 소방뿐만 아니고 뭐 건축 감리기 책임이 제일 이제 위가 됩니다. 건축이. 그럼 소방 감리 있을 거고 전기 감리 있을 거고 뭐 상수도 뭐 하수도 뭐 등등등 감리가 있을 거야. 그럼 이 감리들이 전부 다 완공이 됐으면 전부 다 이렇게 다 줘야 됩니다. 다 됐다는 거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공사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진행 단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또 서면으로 알리고 본부장 선장한테는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줍니다. 자, 그런데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데 자, 여기에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답은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입니다. 자, 왜 바로 보이냐? 제가 이거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뭘 2차 이야기했냐면은 서류 보낼 때 착공신고에 변경된 설계도면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졌죠. 설계도면 누가 관계 있습니까? 건축사하고 관계 있습니까? 건축 쪽에 관계 있는 거고 소방은 뭡니까? 변경된 소방시설 도면이 들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건물이 변경이 됐다. 건물 구조가 변경이 됐다면은 자, 건물 구조가 이런 형태에서 건물 구조를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소방시에 똑같이 들어갈까요?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면도나 인면도 이런 거 건축 도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평면도나 인면도에 그려져 있는 소방시설 도면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렸죠. 변경 후 건축 설계 도면 이렇게 되니까 답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문제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공사법 시행령상에 하자보수 대상을 물어봅니다. 하자보수 이건 또 뭐 그냥 준원 문제죠. 그죠? 자, 일단은 하자보수 이거는 바로 답이 나와버렸어요. 4년이 없죠. 2년 3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그냥 답이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4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3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상주공사 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상주공사 감리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상주공사 감리 연면적 3만 그 다음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아파트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이렇게 있죠. 그럼 지하층을 포함하냐 제한하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 문제는 지하층 포함 이게 없었어요. 그냥 정말 단순한 문제입니다. 3만 이상으로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500세대인데 설마 또 이거 300세대하고 500세대하고 헷갈렸을라. 안 헷갈렸죠, 그죠? 516 혁명 생각이 됐죠. 516 그죠? 그래서 516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발이 나옵니다. 2번 상주공사. 상주공사 이러면은 사실은 여기 이제 보조 감리 보조자 기준이라든지 또 기술자 배치 기준이 있어가지고 뭐 기준 면적 뭐 이런 게 좀 넣을 것도 많은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낮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주공사 감리. 자, 그 다음에 15번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교육기관 지정 요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한번 본 사람은 안 틀릴 거고 만약에 안 봤다 이러면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찍어야 되는 이런 문제죠. 그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기술자 양성까지는 잘 안 들어가죠, 우리가. 거기에는 조금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뭐 두세 번 잘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양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기술자 양성 교육도 주관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냐면 청장이 해야 됩니다. 청장이 기술 인력이니까 청장이 기술 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성을 이제 소방청장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술자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뭐냐면은 전국을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눈다 했죠. 4개. 이렇게 했으면은 자, 잘라가지고 자, 간단하게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전라도, 너무 크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서울, 경기, 충청권, 그다음 강원도 이렇게. 그럼 제주도는 당연히 이렇게 속하겠죠,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끊을 때 이렇게 합니다. 영남권, 호남권, 그 다음에 이제 강원, 그 다음에 경기하면 이제 충청도 좀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4개 정도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국을 4개로 나눌 때는 이런 형태로 나누니까 그거 참고하시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4개 이상의 시도에 이론과 실습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담 인력이 6명 있습니다. 4개로나 전국에 4개 교육장과 실습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담 인력이 6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 강사 교육 매뉴얼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측정 또 시스템 이런 거 갖춰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교육 과목 강사 매뉴얼 갖춰야 되고, 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6명 이상 갖춰야 되고, 전국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교육 이론과 실습 이론이 가능한 교육장 훈련장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이건 4개로 했죠. 4개.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교육 훈련 신청, 수료, 성과 측정, 경력 관리 등이 필요한 교육 훈련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려면은 그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보를 입력을 시켜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육했다 해가지고 교육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죠, 그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6번에도 3번.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중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 딱딱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답입니다. 그래서 출제자도 그렇고 또 소방청 담당자도 제일 좋아하는 게 답이 딱 떨어져 가지고 2번 말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 이번에 문제 그런 것만 또 골랐는지 모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거고, 제가 생각에 이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왜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 분리발주가 뭔지 아시죠? 공사할 때 건축공사하고 소방공사하고 같이 발주하지 말고, 소방은 소방대로 따로 발주해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소방 공사업자의 권익을 살려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이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했어요.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법에 출제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챙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기억은 맞죠? 재난 발생으로 착공을 해야 되는, 긴급하게 착공해야 되는 경우. 2번째, 국방 기밀 유지를 위해서.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분리발주하지 않고 많은 정보가 새어나가면은 좋을 건 없죠. 그래서 특정인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가 돼 있는데 3천 이하가 아니고 얼마였습니까? 1,000 이하 이렇게 있죠. 1,000 이하. 그래서 요거는 바로 틀려버립니다. 니은이 틀려버렸고, 그 다음에 디귿이 뭐냐면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원안 입찰, 일부 입찰, 자, 원안 입찰, 일부 입찰 이런 말은 없어요. 대안 입찰, 일괄 입찰 이렇게 있죠. 대안, 원안 대신 대안입니다. 토시 하나 바꿨어요, 그죠? 일괄인데 이거는 일부 입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 기술 제한 입찰 있고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있죠, 그죠? 기술 제한 입찰, 그다음에 그 실시 설계 기술 제한 입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능력. 자, 그런 데만 입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자, 그다음에 문화재 수리. 자, 문화재 수리인데 요거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재 수립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돼 있다? 시도지사가 있으니까 틀렸다 이랬죠.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마다 기준이 다 달라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든지 아니면 내부 훈령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예규로 하든지 간에 소방청장이 별도로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라면은. 자, 그래서 틀린 게 디귿과 리을과 비읍이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 니은, 미음 해가지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이 같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맞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 이것도 참 많이 했죠, 그죠? 특이사, 고316 중물제 5312. 그럼 다 했죠, 그죠? 그럼 밑에 이제 초급 때인데 초급은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고.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요거 볼게요. 자,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급 기술자 20만. 여기 2가 뭡니까? 20만이죠, 20만. 특급 기술자. 그다음 맞는 거고. 자, 16층 이상 40층. 요게 뭐냐면 16층부터 여기 있는 요 40층 사이는 고급이 들어갑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겁니다. 자, 연면적 5천 이상 3만 됩니다. 아파트 제외합니다. 자, 아파트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뭐냐면은 요거 1만부터 해가지고 20만까지입니다. 아파트는. 그래서 요 20만이 여기에서 요리 가는 거예요. 요리로. 중간에 없어요. 중간에 없이 고급에는 없어요. 바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만부터 20만까지는 중급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5천 이상 아파트는 이렇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외한 거는 5천에서 3만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요거는 3만, 5천, 5천부터 3만까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중급인데, 요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요거는 중급 기술자, 맞죠, 그죠? 중급 기술자. 물분무등 또는 호수리는 제외합니다. 또는 제연설비 요거 있죠. 중물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뭐야? 중급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초급이 배치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틀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요 문제는 거의 뭐 매년입니다. 감리기술자, 감리원을 배치하는지 아니면 기술자 배치 기준은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18번 문제.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관리업자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부분도 제가 놓을 확률이 거의 100%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왜 그렇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소방관들, 우리 동기들 내년 모레 곧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건설 현장 안전관리. 자,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자, 건설 현장은 자, 건설 현장에 대한 소방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건설 현장에 있는 소방시설, 그게 이제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뭐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뭐 설치 관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피난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작업을 할 때 건설 현장 작업 시에 소방 안전에 대한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되고, 전부 다 건설 현장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라는 게 있었죠. 초기 대응 체계, 그다음에 구성 운영 교육. 요거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제가 기억납니까?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운영 교육. 자, 그다음에 화재 취급 감독, 그다음에 화재 위험 작업의 뭘 했습니까? 위험 작업인데 이 사람이 자, 허가 관리를 한다 그랬어요. 제가 표현이 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2번이 그렇죠. 하기 지역 감독, 이거는 이해되는데 위험 작업 허가 관리, 참 이거는 조금 표현이 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 부분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 안전 구역, 피난로 등 확보 관리하고, 건설 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훈련. 이거는 뭐 답이 바로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건설 현장 작업자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목적이 안 되죠. 목적이 안 됩니다. 우리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제가 시험 문제에 넣을 수 있는 게 요것도 있지만은 대상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이 20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건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18번 문제는 건설 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훈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면 틀렸다.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쉽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현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지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표지. 자, 여러분 표지 그 그림이 떠오릅니까?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기연금 같은 경우는 적색 바탕에 흰색으로 되어 있었죠. 특수가연물 표시 중 하기연금 표시 부분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30, 다른 변형이 60, 이건 맞습니다. 직사각형으로 합니다. 표지 바탕은 검은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문자를 흑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바뀌어야 됩니다.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의 분명, 최대 지정 저장 수량, 단위 부피량 질량 또는 단위 취득당 질량, 관리자 책임. 그럼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제가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놓는다고 했습니다. 놓는데 저는 하목에 대해서 놓을 확률이 좀 많다고 그랬는데, 하목하고 그다음에 특수가연물 아니지.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서는 하목. 그다음에 특수가연물에서는 전체를 다 발휘했어요. 특수가연물은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특수가연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 기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특수가연물에서는 이번에는 표지 이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나마 좀 가벼운 문제가 나왔죠. 그죠? 특수가연물 중에서 조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현상. 안전관리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부분은 제가 시험 문제에 놓을 확률이 정말 높은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는 3만입니까? 15,000입니까? 제가 주의해라 했습니다. 자, 15,000 이상. 자, 뭘 합니까? 신축, 재축, 정축, 용도 변경, 대수선 뭐 이런 걸 하는데 7가지 항목이 있었죠. 하는데 거기에 연면적, 공사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이 얼마? 15,000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면적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건물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그랬죠. 공사하는 부분의 합의 연면 그 15,000. 그 다음에 5,000 이상으로서 지하에 2개층 이상이라든지 2개층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인 부분에 공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지상은 어떻게 되면 11층 이상. 그 냉동공장, 냉장창고,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창고. 그거 있었죠. 그죠? 그 같은 경우 5,000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맞췄을 걸 생각되고, 자, 신축을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냉동 냉장 해당됩니다. 신축을 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만인 복합 건축물 되는데 15,000대만 해야 되니까 2만은 해야 되죠.
정출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이 3만 돼 있습니다. 자, 15,000 기준인데 3만이니까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정축을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제곱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10층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안전관리자,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설치 기준이 정축, 신축, 용도 변경, 그다음 대수선, 뭐 재축, 개축 등 해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의 연면적하기 15,000 이상이면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그죠? 지하층의 층수가 지하가 아니고 지하층의 성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공사하는데, 그럼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그럼 냉동, 냉장 창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축하는 부분의 연면적, 4번이 틀린 게 아니고 4번이 틀렸죠, 그죠? 앞에는 맞는데 지상층의 층수가 11층인 업무시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입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은, 자,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화덕을 좀 주의해서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화덕이 안 났어요, 그죠? 화덕이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대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일러, 난로, 그 다음에 화덕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화목, 제가 이야기 강조했던 건 화목 부분이었는데, 화목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주가 출제되는 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가연성 벽, 바닥 등 천장과 접촉하는 전기관 또는 연통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불연성 단열대로 덮어 씌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에 요거 이제 요 문장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난연성, 불연성. 그 다음에 난연성, 불연성을 덮어 씌워야 된다. 그런데 보면은, 자, 우리 그 불을 사용하는 설비 기준에는 준불연성이라는 단어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없다 했죠. 준불연성 없습니다. 근데 이건 준불연성에 준불연 재료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건조 설비 해가지고 준불연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은 답이 건조 설비가 답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건조 설비 같은 경우에도 뭐 벽 천장하고 띄우는 게 다른 거는 60cm를 띄워야 되는데 요거는 50cm를 띄워야 되는 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아니고 요거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준불연재료는 우리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하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손실보상 등에 대한 내용은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재 안전조사 부분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풀어봤습니다.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하재 조사 부분은, 하재 안전조사 부분 옛날에는 이제 특별조사라고 그랬는데, 하재 안전조사 부분은 제가 강조했던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22번. 그래서 하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 대상물의 조치 명령권자는 소방관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관서장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재 안전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하재 안전조사를 뭐 관서장이라고 하지 않고 청장, 본부장, 서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거의 보면 관서장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서장 이러면은 청장, 본부장, 서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재 안전조사에 따른 조치 명령권자는 청장, 본부장, 서장이 됩니다. 그리고 청장이 뭐 하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본부장도 할 수 있고, 서장도 할 수 있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하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으로 청장, 지도이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로 보상해야 된다. 자, 시가 2배라는 말은 없어요. 시가 보상을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걸고, 그게 만약에 공탁이라든지 협의가 거기에 협의에 내가
공탁이라든지 이런 데 불만이 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개를 신청하면 된다 이러겠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시가로 2배를 해야 된다. 이런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발의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장 또는 실효이사는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을 하거나 통장에 넣거나 그 다음에 공탁을 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려줘야 됩니다. 소방관서장 하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사항이 하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하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 개수 이전, 제거, 사용금지 제한, 용도 사용 폐쇄, 공사 정지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긴 걸 다 적어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 뒷부분도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고칠 수 있는데 이번엔 요걸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이 표시가 나는 시가의 2배로 보상해야 된다. 요 문장으로 이렇게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23번.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뭐 보통 1시간 이러면 한 5문제에서 7문제 이렇게 풀이할 때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 풀이한다 해가지고 이거 다 듣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답만 알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23번에 하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하재 예방 안전 진단입니다. 진단. 자, 우리가 하재 예방 안전 진단은 어떤 경우에 진단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재 안전 진단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죠. 별도로 정하고 있고요. 하재 안전 진단 대상은 안전원이나 또 지정기관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청장이 지정을 하죠. 지정하는 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진단을 받으면은 진단 받은 그 해에 자체 점검이라든지 교육 훈련을 바른 것을 본다. 면제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죠? 면제를 해줍니다. 그 대상은 어떤 게 있었던가요? 뭐 시험 문제는 이번에 안 났지만 공항은 1000, 그 다음에 5000, 지하구 중 공동구 그렇죠. 그죠? 가스시설 100톤 이상, 저장용 30톤 이상 이런 대상이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23번에는 하재 예방 안전 진단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재 예방 진단할 때 그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하느냐. 그죠? 진단할 때 뭘 하느냐라는 겁니다. 보면은 소방계획 피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것, 비상대응계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교육훈련에 관한 것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재위험 평가에 관한 사항. 요거는 뭐 전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더 있는 게 뭡니까? 하재위험 유발 요인. 그죠? 하재위험 유발 요인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그 밖에 하재 예방 진단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하재 예방 안전 진단은 이번에 새로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몇 번 이렇게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4번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전관리 선임은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은 선임 사항이 조건이 발생되면은 며칠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부장실장한테 신고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는 별개라고 했죠. 요 기간 안에 사유가 있으면 사유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고 선임을 이 날짜 했다면 이 날짜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요 날짜 선임을 했다면 요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죠. 신고를 해야 되죠. 요건 신고 선임. 그죠? 선임은 관계인이 하는 겁니다. 신고도 관계인이 해줘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 14일, 30일 이렇게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무창청
거의 계급부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냈습니다. 자, 우리 무창청도 한번 검토하고 간 겁니다. 검토하고 간 건데 문제가 너무 쉬워요. 이거는 무창청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문제 자체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창청이 어떤 게 무창청이었어요? 무창청이라면은 지하청은 제외하고 지상청 중 조건 만족하는 게 만족하는 청의 바닥 면적이 얼마? 30분의 1 이하가 되면은 자, 요걸 우리가 무창청인데 요 조건이 뭐냐라는 거야. 자, 조건이 이런 거였죠. 여기 1번 보면 도로나 차량이 진입하는 빈터를 향해야 되고 내부 외부에서 쉽게 파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만약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안에 있는 사람이 놓은다 하더라도 쉽게 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죠. 열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해당 층의 바닥으로부터 계곡 밑변까지 높이가 1.2m 이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계곡부의 합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무창청이라 한다. 그러면 얼마야?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적다라는 거죠. 양이 적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답은 2번, 25번도 답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수용인원 됩니다. 수용인원인데 수용인원은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용인원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수용인원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게 자,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종업원수 플러스죠. 종업원수 플러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대가 있으면은 침대수라고 침대수 1인용이면은 하나, 2인용이면 2명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온돌로 되어 있을 때 온돌로 되어 있을 때는 3제곱미터를 이렇게 나눈 수로 숙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숙박이고 그 다음에 숙박이 아닌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그 다음에 휴게실, 상담실 좀 별로 안 좋은 거야. 교무실, 실습실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자, 이런 같은 경우는 부르면은 야, 수업 마치고 교무실로 와 이러면은 별로 좋은 건 없죠. 상담실로 와 이러면은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됐죠. 1.9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면적이 넓은 게 있었죠. 강당,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또 뭡니까? 운동시설 등 저런 면적이 큰 데는 4.6으로 나눕니까? 6.4로 나눕니까? 저게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죠? 4.6으로 나눕니다. 4.6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해 준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했다. 그럼 뭐 의자가 있다 이러면 의자 같은 경우 0.45 이렇게 하고 그럼 이런 것을 제외한 거는 위에 있는 것을 제외한 거는 얼마를 한다? 3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정도 하면 이제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복도는 면적이 제외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제외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관람석이 없는 강당이야. 강당입니다. 관람석이 있다면 의자가 있기 때문에 의자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죠. 여기에. 근데 관람석이 없다 해서는 그냥 요것만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돼. 그래서 요거 보면은 관람석이 없는 강당 한 개, 바닥 면적이 460이라 돼 있으니까 460을 4.6으로 나누면은 100이 되겠죠. 100명 바로 넣어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강의실 10개가 있는데 강의실 10개에 57이야. 그 다음에 570이라는 말이죠. 570인데 근데 요거는 뭐를 얼마로 나눠줍니까? 1.9로 나눠줘야 돼요. 왜? 강의실이니까. 강의실은 1.9로 나눠줍니다. 1.9로 나누니까 답이 얼마냐면 300이 나옵니다. 300명이 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면 휴게실이 한 개인데 휴게실은 또 여기에 속합니다. 119로 나눕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38입니다. 38. 119를 1.9로 나누죠. 38 나누기 1.9를 하니까 여기 얼마냐면 20이 나옵니다. 20. 그래서 합이 420이 되는 거죠. 420명.
자,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실수하시면은 이제 이거는 어려워지는 거지만은 여러분 실수만 안 하시면은 다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제가 여러분한테 소방시설 다 외우면 좋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못 외우니까 제가 외우라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탐,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 간이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외워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소방시설을 공부하게 되면은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거라. 그 중에서도 간이하고 스프링클러는 여러분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된댔어요. 근데 요거는 간이하고 스프링클러 두 개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자, 볼게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자, 이거는 얼마입니까? 5천이죠. 5천 이건 바로 나옵니다. 5천.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교육연구시설 내에서 합숙소로서 100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연구시설로서 합숙소로 100은 이건 뭡니까?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죠. 간이. 숙박시설 사용되는 발학면적 합계가 500. 300에서 500까지는 간이고 600이 넘어가면은 스프링클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니은과 디귿이 틀렸습니다. 영화관으로 사용되는 청수가 4층 이상 발학 면적은 1000. 자, 지하층 무창층 경우는 500대죠. 지하층 무창층은 500입니다. 근데 그 밖의 층은 1000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4층 이상이니까 자, 리얼도 맞는 거죠.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답이 됩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요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크게 우리가 강조했던 거고, 그리고 요 유사한 문제로 한번 풀어보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점 많이 없었을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새로 공부하시는 분 있다 이러면은 간이하고 스프링클러는 비교하셔가지고 꼭 보셔야 된다. 간이 대상에서 조금 커지면은 스프링클러가 되는 거고, 면적이 조금 적어지면은 또 간이가 되는 겁니다. 특히 간이하고 스프링클러 연결 관계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8번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동의입니다. 건축물 소방본부장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기준입니다. 동의 대상인데,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동의 대상 중에서도 저는 성능유지 설계가 놓지 않았을까 놓을 뻔한데 성능유지 설계는 안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는 성능유지 설계는 안 나오고 그냥 기존 동의가 나왔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노유자 시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연면적 기준은 동의에 있어가지고 연면적 기준은 400을 기준을 합니다. 400이죠. 연면적은 400입니다. 400인데 연면적이 400이 아니고 100, 200, 300이 되면은 동의를 받는 대상이 있었죠. 학자 수정이 이렇게 됩니다. 학자 수정이.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가. 자, 학교 시설, 노유자 수련 시설, 정신의료기관 요 부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학자수 정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렸습니다. 노유자 시설 중 수련 시설 되는데 요 노유자 시설 중 수련 시설 같은 경우는 200입니다. 200. 그리고 100은 학교 시설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맞는 거죠. 100 학교 시설. 그다음에 지하층 무창층 150, 공연장 100.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 용도로 200, 대수로는 20대, 청수로는 6청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28번 문제도 동의는 우리가 정말 쉬운 문제 중입니다. 심히 쉬운 문제고 너무나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부담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23번 문제. 23번 문제가 아니고 29번 문제입니까? 29번 문제네요. 제가 프린터물이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출력을 해서 그래요. 출력한 거하고 좀 안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번호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자,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중앙기술심의에 되어 있습니다. 중앙기술심의 하자 안전기준, 지방기술심의하고 요거는 지방기술심의에는 여러분 딱 외워야 될 거, 지방기술심의에만 외우면 된댔어요. 이거는
그죠? 중앙 복잡하면 중앙 외울 필요 없어. 어째로 문제는 29번 같은 문제밖에 오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뭘 외워야 했습니까? 지방을 외워야 했죠. 소방시설 하자가 있는지 판단에 관한 거, 연면적 10만 제곱 미만에 관한 거, 유효물에 관한 거, 하재 안전 기준에 관한 거. 그죠? 그것만 외우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방시설 하자가 있는지 판단에 관한 것. 그러니까 요거는 29번은 2번은 지방에서 하는 거죠. 지방에서.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자가 공사됐는데 공사가 한 대상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자가 발생하면은 관계인은 공사업자한테 자 연락을 해야죠. 고쳐줄래 해야죠. 3일 이내에 고쳐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언제 고쳐주겠다고 하든지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공사로 고쳐주지 않고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고 서면으로 알렸는데 너무나 이게 비합리적이고 이해 못할 정도의 기간이 많이 잡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소방서장이나 본부장한테 알려줘야 된다 했죠. 그럼 본부장서장은 이것을 지방기술심의에 붙입니다. 하자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바라보는 거죠. 만약 판단에 하자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명령을 해야 되겠죠. 공사업자한테. 자, 그런 하자에 대한 판단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2번. 그래서 답은 2번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감리 관리업의 보조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보조 인력 기준. 우리가 보조 인력 기준이 전문하고 일반이 있는데 전문 같은 경우는 주된 기술 인력이 관리사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관리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경력이 실무 경력이 플러스 5년 이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실무 경력 관리사로서 실무 경력이 플러스 몇 년? 3년 이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자, 요 사람과 고급, 중급, 초급 각 몇 명? 2명이죠. 2명.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2명이 좀 그렇네. 그냥 고급 점검자, 중급, 초급 점검자 해가지고 2명이 있어야 됩니다. 2명씩. 그래서 6명. 그 다음에 요게 2명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8명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특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소방시설 전국 관리업이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전문 소방시설 관리하면은 어떤 대상을 합니까? 전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그럼 이거 밑에 나왔으니까 일반이 있죠. 자, 이게 주인력이고 전문의 주인력이고 여기에 보조인력이 됩니다. 자, 일반 같은 경우에는 주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력이 자 실무경력 1년 이상 관리사 실무경력 플러스 실무경력 1년 있는 사람이 주인력이 되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2사람이 필요합니다. 보조인력. 그래서 중급 1명, 초급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일반이 하는 거는 뭡니까? 일반은 어떤 대상을 하고 있죠? 일반이 하는 것은 자, 1급, 2급, 3급 대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1급, 2급. 근데 특급은 할 수 없어요. 돈 되는 거는 사실 특급이거든. 그래서 특급은 할 수 없고 여기서는 1급, 2급, 3급만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전문은 특급, 1급, 2급, 3급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번에 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됐습니다. 기준으로 옳은 것은 초급, 중급, 고급 점검자 각 2명씩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3번이 뭡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자, 30번 강경사유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강경사유도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제가 강경사유 이 부분이 법마다 조금씩 다 다르라고 그랬어요. 다르라고 했고 대신에 이제 관리업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가지고 강경사유가 있는데 그 강경사유 중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2번인가 3번 정도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경미한 위반상으로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위반상으로 헤드 살수 반경 자 그다음에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진이나 오류가 있는 고의에 의한 건데 우리가 이거 강경할 수 없죠. 본인이 알면서 일을 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3번은 답이 바로 보입니다. 자, 위반 행위자 처음 이 행위 위반인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리사 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실적이 해온 사실 인정되는 경우. 자, 요것도 제가 5년 좀 주의를 하라 그랬죠. 어떤 데는 또 3년 이렇게 나오죠. 3년. 근데 요거는 5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입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볼게요. 자, 의외로 유효물에서 문제가 상당히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시험 쳐봤으니까 알겠지만은 유효물이 의외로 쉬웠죠, 그죠?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유효물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유효물 치고는 유효물이 상당히 어렵게 나오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32번입니다. 인류 유효물 분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으면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가유염소산, 염소산 염료. 이거 4번이죠, 그죠? 665 나머지 66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3번입니다. 자, 유효물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유효물 유별 저장 취급 기준 공통 기준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인류 유효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가열물과 접촉 혼합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가열, 충격, 마찰로 인해서 한편 물품과 접촉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품과의 접촉 또는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이와 함유한 것은 물과 접촉하면 우리가 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3번에 2번 제2류 유물 중 자연발화성 2류에서 자연발화성 불티 붙고 이러니까 자연발화성 뭡니까? 3류 유물이죠. 3류 유물인데 여기서는 2류 유물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3번 3류 유물은 산화제와 접촉 혼합하거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 접촉 가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와 함유한 거 있었으는 자, 요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되니까 이거는 몇 류? 그렇죠? 2류 이렇게 됩니다. 2류. 3류로 틀렸다. 3번도 틀렸다. 4류 유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한 물품과 접근 또는 가열을 피해야 됩니다. 돼 있어요. 4류 유물은 가연물과 접촉, 혼합하거나 자,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촉 또는 가열을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4류는 인화성 고체입니다. 인화성 고체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인화성 고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사료유물 같은 경우는 하기연금이 주가 됩니다. 하기연금이고 가연물 접촉주 이거는 어디가 있으면 1류라든지 6류에 있는 거죠. 6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사료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위험을 안내는 관리법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자, 예방규정이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적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 머리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방규정은. 적어야 되지만 된다. 그래서 예방규정 이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제조소가 있어요. 제조소 10배 있죠. 기준이. 그럼 5개 저장 몇 배입니까? 5개 저장 100배. 그 다음에 옥내 저장 150배. 5개 탱크 200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10배, 안반 탱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대상이 있는데 자, 밑에 거는 요 보기가 없으니까 빼고 요것만 볼게요. 밑에 거는 지금 여기 보기에는 밑에 게 없죠, 그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1000리터의 알코올류이 있습니다. 알코올류. 자, 이거부터 알게요. 알코올류인데 자, 알코올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1번이 제조소죠. 제조소 지정사항이 10배입니다. 10배인데 알코올류 지정사항이 얼마예요? 알코올 지정사항은 400이죠. 400입니다. 곱하기 10배 하면은 이건 얼마가 된다? 4000이 됩니다. 4000. 그런데 1번은 얼마나? 4000리터 알코올을 저장하는 제조소,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방규정 대상이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예방규정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3000kg 유황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로 있어요. 유황, 5개 저장소입니다. 자, 유황의 지정수량이 얼마입니까? 자, 이거 유황의 지정수량이 얼마라는 거 알아야죠. 이류 같은 경우는 100, 300 이렇게 나오죠. 100, 100. 그런데 100, 5개 저장 100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 100 이렇게 10,000리터까지 됩니다. 근데 여기는 기준이 3만입니다. 3만. 3만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예방규정 대상이 되죠.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질산 에스테르를 저장 옥내 저장돼 있습니다. 옥내 저장. 옥내 저장소. 자, 옥내 저장소. 자, 질산 에스테르류가 어디에 있으면 제5류에 있는 자, 제5류에 있는 난이도 1등급에 속하죠.
뉴질낼 때 그때 질산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10kg입니다. 10kg 지형산 10kg. 근데 여기는 얼마를 한다? 자, 150 곱하기 10 해야 되겠죠? 150배 곱하기 10kg 라고 하면은 150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얼마를 저장한다 했습니까? 2,500이니까 이것도 예방규정 대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오게탱크가 나는 하나 있는데 경류입니다. 경류 지정수량은 1000이에요. 1000인데 자, 몇 배까지 할 수 있다? 200배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200000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얼마까지 지금 했습니까? 15만밖에 안 되죠. 15만 4번은. 그래서 요거는 2만이 안 되기 때문에 보기 4번은 예방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 4번. 자, 요거는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정 수량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푸셔야 됩니다. 혹시나 다음에 다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 방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씩 풀어나가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 35번 문제는 요거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어려운 문제에 속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우리 임용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런데 성진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자주 나왔댔죠.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는 안 틀렸을 거예요. 제가 모태로 한 3-4번은 이 유사한 것 가지고 물어봤을 거니까. 자, 일단은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목인데 이류 중 유황, 그죠? 이류 중에서 유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가 있는데 인화성 고체 중에서 0도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류는 없죠. 그 다음에 사류가 있습니다. 사류 중에서 제1석 특수나무는 안 됩니다. 특수나무는 안 되고 1석유류인데 1석유류가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제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식물류까지. 그 다음에 육류, 그죠? 육류돼 있고. 그 다음 보세 창고 저장하는 것, 그 다음에 국제회사 기구에 의해 가지고 공인된 용기에 수납하는 이윤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자, 그런 것은 제외하고 회사기구,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제외하고 인류 중에서 염소산 염료를 했어요. 인류는 그러니까 염소산 염료 자체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대상 후보에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1번 나왔고, 그 다음에 유황 있고 알코올류 있고 육류 이온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5번 문제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신경을 써서 한번 봐야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오히려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인데 안 보신 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속해요. 자, 그다음 36번 돼 있어요. 이온물 등급 2등급 돼 있습니다. 2등급. 자, 우리가 1등급, 2등급은 많이 했죠. 그죠? 1등급, 2등급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은 바로 넣을 걸로 압니다. 칼륨 1등급이고 정린 이류의 정린. 이류는 전부 다 1등급이 없습니다. 전부 다 2등급이었습니다. 특수인함은 1등급이고 뭡니까? 인류 중에는 자, 아이가 염소를 몰고 무화과 가수원까지. 그죠? 전부 다 무기가산화물도 1등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린 2등급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조소입니다. 제조소 위치 구조에 있어가지고 보유공지인데 제조소 보유공지로 엄청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제조소 보유공지 같은 경우에도 참 어렵게 놓으려면 어렵게 놓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놓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정말 간단한 거 물어봤습니다. 보유공지가 예를 들어 10배를 기준으로 하죠. 10배 이하가 되면은 3m, 10배를 초과하면 5m입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지정수한 20배 이상이니까 보유공지가 몇 배? 10배 이상이 되죠. 10배 초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5m만 하면 됩니다. 5m만 하면 되죠. 그죠?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쉬운 문제라 이거는. 그죠? 우리가 이온물에 있어서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38번 문제. 38번 문제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문제죠. 우리가 자체 소방되어 있어가지고
비치해야 될 소화 약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외웠죠. 포, 분, 할, 시. 포분할 시. 자,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2, 3, 4, 4, 5 1, 1, 1, 3, 4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뭡니까? 요거는 방사량이 됩니다. 방사량. 몇 초 이 정도 방사가 돼야 된다. 이거는 약제 저장량이 되는 거죠. 저장량. 요거는 단위를 고친 다음에 2000. 요거는 10만 이렇게 됩니다. 10만.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죠. 10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분말 1400. 이건 35kg, 40kg, 40kg. 하론 1000, 3000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킬로그램이에요. 분당, 초당 요 정도 약제가 나가야 되고 요 정도 저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포수행 방사차 같은 경우 방사액의 방사 능력이 매분당 1000리터 이상일 것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00리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2000리터 이상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분말 같은 경우에는 1000kg 이상의 분말을 비취해야 된다 그랬는데 분말은 1400 이상을 비취해야 됩니다. 자, 할로겐 같은 경우는 자 1000 이상 비취하고 40kg 방사를 해야 됩니다. 자, 몇 초 40kg 이상일 것 때는 3번이 맞는 거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3000kg 이상 저장하고 몇 초 40kg 정도 방사해야 된다.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잘 외웠다 이러면은 뭐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지문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 지정수량으로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유기가산화물하고 무기가산화물 순간적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수험생 중에 착각하신 분 있을 거야. 무기가산화물은 50이지만은 유기가산화물은 10입니다. 그죠? 10. 유기가산화물 10.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 아염소산 20대 있는데 이거는 50이죠. 50. 자, 그다음에 항아리 항리인 데 있습니다. 항리인이 20kg죠. 칼라 알랄 황 에스다 황 20. 유황 50이 아니고 100 이렇게 됩니다. 100.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1번 발인호입니다. 유기가산화물 10, 10 이렇게 되죠. 그죠? 10, 10, 200, 300 이렇게 나갑니다. 나갈 때. 자, 어쨌든 유기가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유질 해가지고 오류위험물입니다. 10kg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입니다. 아, 요것도 제가 우리 그 많은 양 중에서 제가 찍어가지고 발해했던 게 요거였죠. 요거였습니다. 고체 위험물 내용적은 몇 프로? 그러니까 95% 이하가 되도록 한다. 액체유물은 98% 이하가 되도록 한다. 55도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알킬 알루미늄은 90도 뭡니까? 90도 이하로 순환을 하되 50도씨에서 5% 이상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5% 이상 공간 연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간 연적 50도씨 온도에서. 자, 그거에 제가 그 많은 양 중에서 한 4-5페이지 되죠, 그죠? 우리 책에도. 근데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요것만 봐라라고 했던 게 요 내용이었죠.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기는 다른 용기의 유효물과 수납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고체 유효물은 95% 이하 수납률을 하고, 맞습니다. 액체 유효물은 98% 이하의 수납률을 하되 55도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 영역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연 발화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등 운반 용기 내용중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래. 90%죠. 이거는 55도 온도에서가 아니고 50도씨 온도에서, 그죠? 5%입니다. 10%가 아니고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할 것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40번도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봤으면은 답은 바로 이렇게 노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하나가 틀린 게 아니고 보기 4번도 4개가 틀려버렸죠, 그죠? 4개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답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 시험 내용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 4문제, 많게는 5문제 정도, 그 정도가 조금은 아예 그 틀리라고 했던 문제로 한 2문제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이도 상 정도 되는 게 한 3문제, 그렇게 한 5문제 정도가 좀 난이도가 높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법에서 뭐 좀 충실하게 기본 내용만 좀 신경 썼다 이러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특히 이제 경채로 마찬가지고 공채로 마찬가지고 가점을 지금 포함을 안 시키죠. 가점을 포함하냐, 가점은 저쪽에 이제 최종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동점자가 좀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동점자가 그러면 이제 체력에서 많은 분들이 합격하겠죠, 그죠? 1차에 합격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좀 동점자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를 봤으는 뭐 그게 수험생들한테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동점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체력과 면접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체력과 면접 지금 이제 새로 공부하시는 분은 또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또 신경 써가지고 공부해 주시고 또 기분 좋게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체력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으로 하는 소방관에 꼭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다고 공부하시고 또 시험 친다고 다들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